오늘 이제 코스피가 다시 8천 거의 한 300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네. 근데 오늘도 좀 코스피로 쏠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있는 음. 일이지만,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 굉장히 2분기 잘 나올 거라고 네. 보고서도 나왔던데, 주말 사이에도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는 또 이번 주에 ADR 또 상장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또 좋게 좀 바뀌다 보니까 이 코스피는 괜찮은데, 이게 반도체가 좋으면은 꼭 그 코스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음. 보시면 코스닥 쪽은 또 반대로 급락하고 있고, 네. 바이오나 그리고 삼성전자 참 좋은데도 반도체 소부장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일단 이제 아예 코스닥 자체보다는 네. 그냥 이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을 계속 옮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보통 같이 가야 되는데 저건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음. 이런 현상이 사실 6월에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지금 7월 들어와서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또 추정치가 또 올라가고 좋은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쪽으로 쏠리고, 이 코스피가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다른 것도 다 빠지거든요, 사실은. 네. 오늘은 좀 다른 점은 다른 업종도 같이 가긴 해요. 그 안, 하나오션도 그렇고 많이 그죠. 예, 급등했더라고요. 뭐 그 잠수한 기대감 큰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언론 보도 보니까 될 수도 있다. 음.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 오늘 뭐 기아자동차가 한 5% 오르고, 네.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그 반도체 일변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코스피 음. 안에서는 좀 약간 확산되는 거 아닌가. 네. 오늘 보니까 미래에셋증권도 한 8%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냥 코스닥은 지금 그냥 좀 그냥 내팽개쳐 버린 좀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네. 실적 시즌 또 다가오니까 좀 음. 실적은 뭐 사실 반도체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번 2분기 실적 보면 오늘 뭐 기아도 올라가지만 기아도 괜찮다 그러고, 음. 뭐 증권주도 당연히 좋을 거고 실적. 조선도 나쁘지 않고.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대형주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으로는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음. 계속 그 코스피 쏠림으로 계속 가는. 그래서 음. 네, 양극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네. 조금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음. 합니다. 이게 음. 코스닥이 뭐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결국 그 코스닥을 살리려는 그 정부 의지는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렇게 지금 좀 안 좋지만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수급 때문이거든요. 음. 코스닥에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수급을 뺏긴 거죠. 사실 뭐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쪽으로 완전 집중되다 보니까, 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나오니까. 아. 근데 수급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이제 음. 펀더멘털과 정책인데, 정책은 이제 아마 가을까지 정부가 좀 가다듬어서 네. 승강제라든가 이런 거 할 거고, 제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이제 코스닥이 질을 올려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질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출발이 좀 동전주 상장 폐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곧 정책이 시행이 될 것 같고, 가을에 아마 네. 승강제도 이제 제도 개선해가지고 음. 시행을 하고, 어차피 이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코스닥이 좀 제대로 가주려면 음.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음. 그냥 이제 지금은 결국에는 그거군요. 사실은 예. 지금 기준금리 저는 인상 안 할 걸로 보지만, 그 점도표 보면 좀 한번 올리는 거고, 미국 네. 내에서도 아직은 인상 확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번 달 말에 그 FOMC 열리니까 음. 확실히 좀 교통 정리가 돼서, 지금 유가도 떨어졌으니까 누가 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면 이제 바이오나 네. 이런 이제 코스닥 성장주는 좀 숨통이 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어쨌든 이제 계속 뭐 빅테크도 있고 삼전, 닉스 뭐 주요 대형주들 실적 발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음. 또 7월 말에 FOMC랑 이제 이벤트가 한번 끝나고 나면, 네.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조금 그런 이벤트들 끝나면 8월 이후에는 조금 뭐 코스닥 쪽으로도 좀 음. 상승세가 나오지 네. 않겠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하반기에 좀 숙제 중에 하나는, 코스닥도 삼전 닉스 못지않은 뭔가 좀 인기주가 하나 나오긴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항상 그 매주 이슈들은 나오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저는 이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네. FOMC 의사록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음. 그때그때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내 증시가 강한 이유는 결국 반도체잖아요. 그쵸. 반도체가 AI 투자로 인해서, 지난주에 메타 때문에 한번 난리 난 것도 결국 맞아요. 투자를 네. 줄일까 봐 걱정인 건데, 예. 사실 뭐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이클이 음. 계속 장기화될 건지 요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실적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어떤 네. 이 상승 스토리가 진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음. 사실 삼성전자를 이제 진짜 확신했던 게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올해 연초에 CT에서 뭐 삼성전자 뭐 200조 얘기를 했거든요. 음. 영업이익. 그래서 안 네. 믿었죠. 처음에 그쵸. 무슨 뭐 맞아요. 200조야 갑자기 400조, 40조 벌던 회사가 예. 이제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번에 1분기 실적 보고 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영업이익 57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순간 200조, 300조가 이게 그냥 허황된 수치가 아니구나. 진짜 그렇죠.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과소평가한 거죠. 삼성전자 실적을. 그러니까 음. 많이 올랐다 조정받아도 금방 회복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로 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너무 뻔하다 하더라도 그거 당연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음. 보고 사람들이 또 재평가하고 네.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역시 우리가 잘못 봤구나. 사이클에 음. 반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추정치가 상향되니까 코스피는 더 음. 싸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게 그러네요. 반영되면서. 예.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이슈보다 사실 뭐 금리나 이런 거 저는 다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음.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아니면 뭐 삼전 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만간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뭐 다 실적 발표할 네, 거거든요.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삼전 닉스의 실적은 기본이지만 그 음. 외의 업종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은 게 5월부터 6월 그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업종도 수출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화장품 엄청 좋더라고요, 수출이.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너무 그동안은 반도체에 쏠렸는데, 다른 업종도 음. 이게 수출이나 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은 이 쏠림을 또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업종의 실적도 유심히 봐야 된다. 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한 번씩 급나가잖아요. 예. 중간중간. 그럴 때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아직 이 여지가 있다. 변동성 계속 이어질 예. 것 같고 오를 때 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전닉스 빼면 뭐 실적 좋은 기업도 뭐 예를 들면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화장품, 뭐 최근에 호텔도 실적 좋다 그러고 네. 이런 업종들 보면 근데 주가들이 엄청 빠져 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지수랑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음.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실적 전망들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수랑 상관이 없죠. 그냥 음. 사서 좀 기다리시면 네. 어느 시점에 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지수대 8,200인데 저는 뭐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쫓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워낙 네.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음.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기업 중에서 괜찮은 거는 뭐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분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8천 이하에서는 뭐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8,000포인트 예. 이하에서 8,000이면 제가 그때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계산해 보니까 PER이 7배예요. 코스피가 음. 7배면 그냥 역사적 저점이거든요. 네. 너무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지수가 그쵸. 이렇게 올랐는데 예. PER은 역사적 저점이라는 건 아직도 이익을 못 쫓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 그러니까 8천 이하에서는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과거에도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엄청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 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인데 이 음. 기조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빅테크가 투자 안 줄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만 유지만 된다면 음. 강세장 끝난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는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네. 투자하신 분 본인 스스로가 이젠 강세장 끝났다. 네. 아닌 것 같다. 반도체도 뭐 음. 이미 한 것 같고 그런 마인드시면은 뭐 정리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에 음.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네. 각자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음. 근데 저처럼 아직 사이클 끝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코스피가 저렴하고 음. 이익도 괜찮고 이런 거를 공감하신다면 그렇게 인지를 하신다면 급 나갈 때 이렇게 용기 내면 결국은 나빴던 적이 없어요. 올해 내내 그랬거든요. 3월에도 그쵸. 그랬고 급 나갈 때 힘듭니다. 이게 용기 내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맞아요. 네. 그럴 때 투자를 계속 저는 해야 된다. 뭐 물론 당연히 1순위 반도체가 되겠지만 네. 그럴 때 용기를 내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급등하면 또
뭐 반대로 사람들이 또 쫓아가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참아 주시고 하면서 불편할 때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